자, 오늘은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 지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에서는 남한의 말이랑 북한의 말을 서로 해서 비교하는 그 말이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라면 그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원래 그 남한에서도 떡볶이라고 나와 있듯 이렇게 있는 같은 뭐라고 해야 같은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자신은 북한말로 뭘로 북한말로 바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그 매운 떡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네. 떡볶이도 살짝 매콤스럽고 떡이기도 하다 보니까 매운 떡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이재윤. 저는 특히 할 게 없어서 음 저도 똑같이 떡볶이를 고추장떡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러면은 정서로? 네. 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첫날옷이 나왔는데 뭔가 첫날옷은 처음에 있는 옷이라는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를 결혼할 때 입으면 약간 그냥 결혼할 때 입는 한복 이렇게 그냥 지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준? 제 생각에는 약간 김치를 빨간 배추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배추가 빨갛게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빨간 배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하나 더 있는데, 음, 매미와 개미 부분에서 그 남한에는 개미와 백장인데, 그 개미와 백장이에서는 개미가 백장이를 살려주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개미가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매미 그냥 죽이게 만드는 대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무리 매미가 그냥 그냥 여름에 낑까낑까 놀고 그런 게 좀 좀 그렇긴 했지만은, 아니 그래도 목숨을 거는 목숨이 건 건데 나중에 깨우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차가운 대접해 주니까 바로 그냥 얼어 죽고 그러니 저는 이거는 개미가 나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매미가 띵까띵까 놀아도 한번 대접 바꿔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차가운 대접해주니까 바로 죽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사람이었다면은 사람이었다면은 그 사형에 가깝는 벌이지 않나, 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민준. 제 생각에는 뭔가 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미는 여름에는 그냥 놀고 있었는데 겨울 되니까 식량도 못 구비해놓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개미가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북한에서는 뭔가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죽는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윤? 저도 민준이랑 비슷하게 자신이 구했으면 될 것을 안 구하고 여름 내 논 것을 표현하고 좀 더 강하게 어린이들에게 진짜 그런 의미를 남겨주기 위해서 사람이 치면 배짱이 더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점수로 제 생각에는 뭔가 북한은 되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다 보니까 뭔가 각자 자기의 어, 일을 뭔가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뭔가 일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피해 같은 걸 주고 그리고 또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 더 어린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회 5점권 받았어요? 응? 사회 5점 받았나? 왜 이렇게 잘해? 사회, 사회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잘해? 어, 음, 지우야, 아무튼 지우야, 지금 저는 뭐라고, 끝입니다. 지우야,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야? 아니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얘기를 했어? 서로가 너무 똑똑해서 사회 놀랍다고 지금? 5점 받은 것 같지? 서로야, 너에 대해서 칭찬한 거야. 한마디 해줘. 감사합니다. 서로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까지. 서로야, 지우야, 해야지. 얘야, 이건 기본이란다. 이래야지. 자, 아, 잘했습니다. 자, 근데 쌤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중에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줘? 네, 어, 어디서? 너네가 읽은 책이 그래? 어떤 책? 네. 책에서 아니 그 마지막에 책에서 들려줘요. 나오는데 그 개미와 백장이에서 그 어, 개미가 에휴 그러니까 그렇지 들어와 그렇게 다음부터는 여름에도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응. 그냥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아니 진짜 이건 아니 개미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진짜로 도와주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구나. 자, 원래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나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개미와 배짱이 원래 이소부화. 이소부화야, 이소부화. 그래서 어, 그 그렇고 그리스 원전에는 배짱이가 아니고 매미가 등장한답니다. 그리스 원전. 어, 그래서 라틴어나 그 로망스어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역시 매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판을 가져다가 우리나라는 번역을 한 거고 북한은 개미와 매미 매미. 판을 갖다가 번역을 한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 판이 존재한다는 거야. 또 그 어느 걸 갖다 번역했냐의 어떤 그런 차이고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개미와 배짱이 원작에도 배짱이가 겨울에 얼어 죽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 근데 아마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뭐 하는 과정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바꾸는, 그 이야기 결말을 좀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 원작이 그런 건데 바꾼 건지 아니면 북한이 바꾼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결말을 바꿨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한은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고 북한은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끝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서로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민준. 111쪽에서 그
여기 그 애니메이션에서 영리한 너구리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영리한 너구리라고 써야 되는데 왜 그 리을로 썼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쪽? 네? 111쪽이요. 진행해. 아마 이거는 영리안을 그 응, 붙말로 그 영리안으로 한 거 같아가지고 저는 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그럼 일단 없으면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 북한에서는 뭔가 그 발음대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영리안을 원래 영리안으로 읽기 때문에 그 발음대로 써가지고 글씨를 쓸 때도 리을로 쓴 것 같습니다. 이재윤 씨. 저도 북한에 가면 막 이 시를 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의 이응 발음을 리을 발음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영리한 너구리라고 바꿨지만, 여기에서는 뭔가 그, 원래 발음대로 쓰기도 하고, 북한하고 그걸 하면서 약간 발음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그것대로 바꾸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영리한 너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국어 법칙 중에 두음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아니요. 두음 법칙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두가 머리두 자야. 머리두 아, 자에서 어떤 소리의 단어의 첫 소리나 첫머리나 음절의 첫 소리에 발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두음 두음 법칙이다라고 법칙.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두음 법칙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리을이 앞에 오지 못해. 우리나라 말은. 네. 그래서 리을 대신에 이게 뭐야? 리을 이게 첫 소리로 오면 두음, 두음으로 오면 리을로 발음하지 않고 뭘로 발음한다? 이응. 이응으로 이응으로 발음한다는 거야. 즉 내일이지 내일. 네. 내일이 원래 한자로 내릴. 어, 내릴? 이렇게 쓰거든. 근데 네. 이 내자가 올해. 올 내자야. 올래. 네. 올 레자야. 네. 레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첫 글자로 오면은 리을로 발음 안 나고 뭘로 발음하는 거야? 니은. 이응이나 니은.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그다음에 어, 뭐 경 경로우대 해가지고 이 로가 네. 그 경로할 때 이 로자가 공경하는 경자에 노인 노자야. 노인노. 요렇게 쓰거든. 근데 노인 이렇게 쓰는 거야. 어, 똑같은 한자 이 노자잖아. 네. 여기서는 뭐라고 쓰고 경로 노. 쓰고 여기서는 노. 노인으로 쓰고 이렇게 이을이 첫 소리로 오는 거를 우리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꾸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성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리승만 누구야? 이승만 아 대통령. 이승만 우리나라 제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을 네. 보고 리승만이라고 옛날에 했었어. 근데 어, 이거를 이승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리 씨가 아니라 오얀리 우리 선생님 이름도 이선배인데 이 이선배의 이 이자가 오얏 리자야. 그런데 첫 네. 글자가 오면서 이로 바뀐 거야. 어, 요런 법칙인데 무슨 법칙이라는 거야?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야. 그런데 북한은 이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 뭐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명리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우리말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라디오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뭐야? 그냥 쓴 라디오 아니고 라디오 그냥 그대로 쓰잖아. 이거 이제 네. 뭐라서? 라디오? 외래어라서. 왜래요? 외래어 외국어. 외래어는 그 어. 문법지 쓰는 줄 자, 알아. 외래어하고 외국어의 차이는 뭐야? 외래어는 외래어는 한국, 한국어랑 외국어랑 합친 거고 외국어는 그냥 그 헤이 그런 얘기나 그런 거를 아예 그 본래 자신이 외국어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 자, 외래어는 한국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 어. 없어서 외국어를 가져다가 마치 뭐처럼 우리 한국 말처럼 사용하는 것.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외래어라고. 외래요. 라디오 외래어야. 원래 라디오가 우리나라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 라디오를 대체할 말이 없어. 빵. 요것도 외래어인 거 알아? 아, 빵이 우리말 같은데 이 빵이 포르투갈 원래 포르투갈인가의 그 말이야. 아,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 옛날에. 그 빵이 네. 이게 뭐냐? 빵.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외래어라고 그래. 건빵은 있지 않았어요? 어? 건빵은 있지 않았어요? 건빵은 마른 빵이기 때문에 건빵은 더 그 위에 있던 거지. 건빵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지. 우리나라는 떡이 있어. 빵이 아니라 떡이 있었지. 자, 그런 다음에 외국어는 예를 들면 북이 뭐야? 노스, 널, 아, 이게 뭐야? 책, 엄마 때 우리말 책. 뭐가 있어? 책. 책이 있잖아. 네. 데스크, 책상, 책상. 원래 우리말 있잖아. 원래 네. 우리말 있는데 영어로 데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북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 네. 이런 거는 북이나 데스크 이건 외래어가 아니라 뭐라고?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그래서 뭐 이 얘기 한 김에 보면 뭐 여기까지 왔는데 북한은 외래어, 외국어가 안 써. 많다 적다? 적다, 적다. 적다.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예 뭘로? 우리말로 한국 우리말 어, 바꾼다. 새로 만들려고 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없으면 그냥 갖다서 외래어로 갖다 쓴다는 얘기야. 근데 북한은 없으면 뭐 한다는 거야? 새로 만들려.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과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차이점은 우리나라 외래어 외국어는 주로 어디 거? 미국, 미국 거.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어쨌든 뭐 유럽, 서양, 이른바 서양의 것들에 주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근데 북한은 외래어 외국어 영향을 어디 걸 많이 받아? 러시아, 러시아. 소련, 지금은 러시아하고 옛날에는 북소련. 소련. 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쪽의 용어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과 북한 말이 서로 그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언어와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이 말한 그 리을, 두음 법칙, 그게 이제 해당도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리을 발음을 잘 못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영어에서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꿔버렸다. 라는 그런 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을 받침, 리을 두음, 초성을 그냥 다시 뭐야 된다?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음 법칙을 맞춰서 쓰는 것들이 맞다라고 해서 첫소리 법칙, 두음 법칙으로 대부분 어쨌든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아니라 여름. 어? 이불이 아니라 이불. 뭐 잎이 아니라 잎.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등이 누구야? 저요. 참. 1등, 1등, 2등까지 한 거지. 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처음에 보면 4월 1일부터 7살부터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3월 1일부터 학교를 가고 8살부터 가는데 왜 북한은 굳이 4월 1일부터 한 달 늦게 가고 소학교를 갈까? 뭐지? 뭐지? 아무도 네? 뭐지? 렉이 걸려요. 자, 서로의 이야기는 왜 북한은 입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4월 1일인지, 우리나라는 보통 3월 5일, 뭐 3월 2일 뭐 이 정도에 하는데, 왜 4월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몇 살? 8살. 8살인데 북한은 왜 7살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진행해.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 일단 북한은 뭔가 서양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북한 자체만의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뭔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7살부터 학교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늦게 학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이재윤 씨. 제 생각에는, 어, 선생님과 5년 동안 쭉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릴 때부터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7살부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3월이 보통 새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4월이 봄이라는 새 시작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김민준 씨. 제 생각에는 뭔가 북한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7살부터 학교를 가는 것 같고,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는 뭔가 7살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니까 약간 적응기를 한 달간 약간 텀을 더 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더 적응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뭔가 한 달 늦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율 씨. 저도 일단은 처음에는 왜 7살부터 시작하냐면은 7살에 얘기해 지우야. 7살에 그 유치원인데 7살 정도면 점잖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살 정도면은 점잖게 되니까 점잖은 시점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에서 깽판을 치지 않으면서도 더 빨리 배우고 쉽게 하니까 그게 맞는 7살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왜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같으면은 이제 7살이 됐으니까 7살이 됐으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걸 알고 그래서 조금 더 거기 북한 쪽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소년궁전인데,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되자마자, 거의 봄이 되자마자 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4월에 가서 좀 더 소년 궁전에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있어서 그 원래 3월인데 4월로 늦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를 하면, 우리나라는 도움 법칙을 사용해서, 리을을 이응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북한에서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 몽채만으로 도움법을 사용하지 않고 할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다른 나라에 대한 거부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의 말을 쓴다는 뭔가 자부심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그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준 씨. 어, 제 생각에는 북한이 뭔가 다른 나라처럼 뭔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두음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냥 발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효 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게 예전에는 아예 그냥 한국을 통일을 했지만 1900 몇 년인가 아무튼 그때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갈라졌기 때문에 휴전선을 통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과 그때 당시에는 남한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거기서 드음버티게 썼나 보지? 그러면은 나는 안 싫어 하면서 드음버티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윤 씨. 네, 저도 모두의 생각과 비슷하게 북한은 다른 나라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서 좋은 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의 말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 가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만 7세의 입학 연령.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로는 8세, 8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했으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만 나이로 이제 우리가 통일한다고 그러지. 만 7세 입학 연령을 해서 초등학교 몇 년? 6년. 중학교 3년, 3년. 고등학교 3년, 3년. 뭐 대학이 이제 뭐 어떤 대학이나 4년. 대학교가 보통 4년. 그다음에 뭐 대학원, 뭐 박사과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초등 6년, 중3, 고3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과 우선 만 7세 입학 연령이고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유치원. 뭘? 유치원을 가.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고 보통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타가소, 타가소라고 해서 아기였을 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도 엄마가 직장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이집에 우리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게 북한은 뭐 타가소, 타가소. 타가소 있다가 북한에서 그 4살, 5살 때 유치원을 가. 유치원을 2년 다니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소학교. 소학교가 몇 년? 5년이야, 5년. 아, 그 다음에 초급 중학교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중학교라고 말하는 초급 중학교가 3년. 그 다음에 고급 중학교. 요게 다시 3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 중학교.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급 중학교 다음이 대학 해갖고 대학 이제 대학에 따라서 4년에서 약 6년 정도 대학을 다니는 그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제도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교육 제도는 다른 어떤 그런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3월에 개학을 해. 3월에 네. 개학. 북한은 아까 얼마? 4월. 4월이라고 그랬는데 북한만 4월이 아니라 일본도 4월이야. 일본도 4월 개학이야. 미국 같은 나라, 영국, 프랑스 9월. 대부분의 나라들은 3월. 9월 개학이야. 9월. 아, 9월 달에 학기가 시작을 해.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3월 개학하니까 좀 이렇게 외국으로 유학 가는데 막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9월로 바꾸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나는 어떤 그런 주장을 여러 번 해왔는데 3월에서 9월로 바뀌려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계속 3월로 하자라는 것 때문에 바꾸려고 몇 번을 하다가 아직도 못 바꾸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이나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특별히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우 아니, 제가 봤는데, 그, 북한이 4월인데, 일본도 4월인데, 북한이 4월이고, 일본도 4월인데, 음, 북한이 외국어를 좀 싫어하고, 본래 우리나라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일본도 4월인데, 음. 그러면은 막 5월이나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우 네가 일본이 남자 여자 있으면 북한은 남자 여자 없고 달래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같은 건데, 아니, 그거는 무조건 같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런 선생님 잘 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그걸 따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굳이 생각하면 우리가 계절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북쪽에서 날이 춥기 때문에 4월 정도 되어야지 날이 좀 풀려서 따뜻한 봄이 되어서 그래서 4월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쌤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지우가 북한 가거든 한번 물어봐. 왜 그건 근데 북한 못 독립적으로 하지 가잖아요. 않는지. 북한 못 가잖아요. 왜 못 가? 북한 가고 나면 고향으로 못 돌아온. 아니야. 통일되거나 네가 특별한 사람이 되면 갈 수 있어. 통일 안 돼도. 자, 그다음 누구야? 왜요? 재윤이. 네. 저는 책 113쪽에 자신의 머리가 나라에서 정해준 거로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왜 하필 나라에서 정해준 것만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우 왜? 5분 뒤에 저 못할 것 같은데요? 5분 뒤에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지우 할 수 왜냐면은 있는 데까지 하고 10시 나가면 되지. 되면은 이게 꺼져가지고, 5분 뒤에는 그게 꺼진다고? 예.
네가 잘 해결하고 지우야 해결 예? 안 돼서 나가야 되면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는 책을 갖고 할 거야. 네, 아, 그러면은 5분 뒤에는 무조건 나가질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오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잘 네. 해결하니까. 재윤이 진행해. 잠깐만요. 저 전화 좀 해볼. 재윤이 진행해. 그럼 아무도 없으면 저 먼저 의견을 말해보자면, 북한은 살짝 여러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반대하는 나라인 것 같아서 나라에 속 지정된 스타일로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별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설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면 그 국가에서 정해진 머리 모양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처럼 학교에 다니는 여자들은 좀 더 학생다운 깔끔한 단발 머리를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같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은 조금 더 공통된 그런 머리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좋으니까 뭔가 북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좀 더 깔끔해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뭔가 북한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머리를 하면 그 단체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정해준 단정한 머리만으로 스타일할 수 있게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그, 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응? 아무래도 저도 생각이 같은 게, 아무래도 단발이 그냥 보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13년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 10년 전 뉴스여가지고 지금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약 18개라고, 국가의 공식 인가를 받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18개. 남성들 같은 경우는 10개의 헤어스타일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3년도 자료라서 과연 지금도 그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한 같은 경우가 뭐야,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개인의 개성, 창의성 이런 것보다는 그 집단, 공통적인 것 이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민복 뭐 이렇게 정해진 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의상 같은 게 좀 이렇게 화려해지고 다양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아직도 이런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1978, 80년대에는 예를 들면 지금 쌤처럼 이렇게 머리를 그 남자가 이렇게 기르면 잡혀갔어. 그리고 그 뭐야 가위를 갖고 다녔어. 경찰관들이 가위를 갖고 다녀서 잡히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또 여자들이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입으면 그거 잡혀갔어. 벌금 내야 됐어. 그 미니스커트를 못 입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이렇게 통제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은 다 교복 입어야 되고 그 교복도 전국의 교복이 다 거의 다 똑같아. 검정 그 교복 이런 식으로 여자들 검정 치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는데 각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잖아. 네. 옛날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부분에서 통제 사회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해서 돼. 가난해서. 이게 뭐 어, 화려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못 입는 거야. 그냥 하나로 정해서 똑같은 걸 생산해야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 쉽게 말하면 싸게 그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빚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다양성을 아무래도 존중하게 되는 걸로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랬다고 치는데 현재도 과연 그렇게 통제가 있는지 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다 했나? 네. 지우 살아왔어? 10시 1분인데? 그 아빠가 그 1시간을 늘렸어. 아유, 1시간 더. 지우가 선생님이 김데렐라인 줄 알았어. 김데렐라. 10시만 되면 사라지는 김데렐라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신데렐라라서 12시까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자, 이 책은 우리들에게 남북한 뭐에 대해서 언어. 언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한 언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본 남북한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남북한이 일단 분단되어서 아까 지우가 북한 못 가잖아요. 북한 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라고 왕래가 없다 보니까 남북한의 언어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TV를 같이 본다던가 교류가 잦으면 언어가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닮아갈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장벽을 쳐놓고 북한의 TV를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봐. 남한의 TV를 북한 사람들 역시 마음대로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이게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북한의 언어 정책과 남한의 언어 정책이 또 많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볼 것들을 17쪽 보겠습니다. 자, 17쪽에 보면 무슨 말과 무슨 말의 차이가 나와? 친구와 동무. 친구와 동무에 대해서. 동무. 그래서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은 어이 김동무, 민준동무, 서로동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쓰면 그 북한 말 사람, 또 북한 사람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깨동무하자 이렇게 동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옛부터 내려온 우리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그 북한 사람들만 쓰는 말. 그래서 그 쓰는 거가 뭐해지는 꺼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무라는 말을 쓰면 너 북한 편이야? 너 빨갱이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이건 북한 사람을 떠나서 원래 우리가 쓰던 말이고 친근한 우리 말이니 그 말을 뭐 했어야 된다? 살려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재윤동무, 지우동무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뭐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아니잖아. 민준이가 선배동무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쓰면 선배 친구 이런 거잖아. 근데 북한에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그 동일하게 여기는 같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뭐 선생님, 뭐 김민준 부장님, 정소로 이사님 이렇게 뭐 직급을 갖다 이렇게 붙인다던가 이런 게 돼 있다라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그냥 그냥 민준동무, 동시. 서로동무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쌤도 이제 어떤 분이 교수님이야 그럼 뭐 이재훈 교수님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지우가 사장님이야 그럼 김지우 사장님,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가 쉬워. 근데 이제 서로를 아는데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막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때 뭐 정서로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지 그 호칭이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데 북한은 이제 어쨌든 이런 경우에 다 뭘로 퉁치는 거야? 동무로. 동무. 정소동무, 김민주 동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뭐뭐님, 정소로님, 김민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19쪽에는 단짝, 딱 친구. 우리나라에서는 단짝이라고 뭐
재윤이가 지훈이 단짝 친구야, 단짝이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딱 친구라는 말을 쓴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21조 돌가위보 가위바위보.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돌가위. 돌가위보하고 영어로는 락시 락시시 페이퍼. 그렇지. 그럼 걔들은 뭐야? 가위보 한 거야? 걔들 락 페이퍼 시저 아닌가? 뭐라고?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락 페이퍼 시절. 그러면 가위보 가위야? 그렇게 발음해? 선생님 몰라서 그랬어. 어쨌든 그 나라마다 가위바위보는 다 있는데 그 순서는 이제 조금씩 다른 건데 어쨌든 북한은 돌가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위라고 하는 걸 걔들은 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돌이 먼저고 차이가 이제 좀 있지. 그다음에 23쪽에 우리나라는 벌기 백인데 북한은 덜기. 더하기는 똑같아. 빼기가 달라 덜기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호 우리는 한자가 이퀄. 등호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각기 같기호. 같기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등호 같지 않다고 해서 부등호 같지 않다고 한자를 쓰는데 얘는 안각기기 안각기기호에서 역시 북한 언어의 특징은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다. 25쪽에 우리말은 지우해. 아니 여기서 음. 그 같기표가 나오는데 음. 그러면은 중학교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등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퀄는 이퀄. 이퀄이라고 우리 보통 영어로 이퀄 이퀄. 하고 등호라고 하는데 뭐뭐는 5 더하기 3 이퀄. 8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5 더하기 3 걔도 같겠지.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는이라고 읽을 때는 그렇게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기호 이름을 말할 때는 같기표라고 우리는 아까 등호라고 표시합니다. 등호. 우리나라는 등호.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5쪽 우리나라에서는 깍꿍하다를 깨꼬하다. 깨꼬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남북한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뭐래? 반달. 반달. 고양이 봄. 고향의 고양이 봄. 뭐. 반달 알아 노래? 아니 네, 알아요. 반달 노래. 네, 알아요. 조금만. 반달 노래 조금만 불러봐. 예? 몰라 싫어, 뭐라고? 싫어요. 싫다고? 왜? 노래 못 제가 불러요. 애초에 노래 자체를 싫어해서. 노래 자체를 싫어해서 반달 동요 우리 잠깐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들리려나? 이거 자, 알아? 네. 요게 이제 우리 윤극영 선생님이 동요 작가 윤극영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고 그다음에 왜 안 없어지냐? 그다음에 고양이 봄 알아? 네. 네, 조금만 불러봐 그러면. 싫어요. 싫어야. 고양이 봄 같은 경우에 우리 이혼수 선생님이 16살 때 쓴 그 시에다가 아마 이것도 윤국영 선생님일 거야. 윤국영 선생님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고양이 봄이라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마 알겠어.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요거하고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가 남북한이 또 이제 많이 한꺼번에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27쪽에 우리나라 담비를 북한에서는 꿀비, 꿀비, 꿀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비, 꿀비. 그다음에 뭐 여우비를 우리나라에서 여우비를 뚝비, 헤비, 해비, 아, 헤비, 헤비, 해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칠 것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비는 뚝비, 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에 대한 용어들도 각각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 에스키모. 에스키모라고 하고 얼음 보숭이라는 말을 쓴다고 선생님 들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얼음 보숭이가 이제 순 우리말이겠지. 네, 에스키모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쪽 우리나라에서 계란을 다갈, 닭알 그 계란을 한자야 개자가 닭개자야 란자가 알란자야 계란을 우리말로 바꾸면 닭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닭알이라고 해서 북한이 이제 다른 걸 볼 수 있고 계란찜은 다갈 공기찜, 닭알 다갈 두부, 닭알 공기찜 다갈 공기찜, 계란 덮밥은 다갈 다갈 쌈밥, 닭알 쌈밥 계란말이는 다갈말이, 닭알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갈말. 삶은 계란은 뭐래요? 삶은 계란 보랄, 볼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쪽 도넛은 가락지빵, 가락지빵 카스텔라 카스테라를 뭐라고 쫄기빵, 헐기빵 도넛 가락지빵, 가락지빵 와플 군빵지짐, 빵 지짐 햄버거 고기겹빵, 고기 겹빵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외래어는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주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우리나라의 당나귀를 북한에서는 하늘소, 하늘소라고 해서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다, 북한에서는 떼고, 참대고, 참대고, 우리나라의 거위, 계산이, 계산이. 우리나라의 하마, 물말, 물말, 우리나라의 코뿔소, 서우, 서우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좀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우리나라의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는 뭘 흉내낸 말? 의성어는 소리, 소리 흉내낸 말, 의태어는 뭉치, 모양 흉내는 의태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흥, 그 호랑이 다운, 소리, 얘들은 근데 저쪽에서 뭐라 그러는데 다운, 다운.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아지가 어떻게 짖어? 월, 멍멍. 근데 뭐 알왈.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멍멍이라고 안 하잖아. 네. 뭐라고 그래? 오방, 재현아 뭐라고 그런다고? 네? 뭐라고 그런다고? 영어에서는 멍멍 바우바우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개 짖는 소리가 각각 들리는 게 다 달라가지고 다르다, 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 넘어가서 47쪽에 우리나라 이제 방과후 교육과를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데 학생 소년, 학생 학생 소년공원, 소년 공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과후 활동을 소설. 소조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소조 활동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다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만점을 5점, 그때는 5점이라고 해요. 5점이 아마 만점인가 5점 만점인가 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51쪽 허풍성이를 꽝포쟁이, 꽝포쟁이 뻥 많이 치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지. 53쪽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을 위생실,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냅킨은 그대로 이제 냅킨, 냅킨이라고 하고 입종이는 냅킨, 아니야 냅킨 입종이 종이수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는 소독 손수건, 소독손수건 또는 일회용 물수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쭉 넘어가서 65쪽에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장마당,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싸요.
동키가 동키가 높다. 동키가 높아요. 높아요. 싸요. 높기가 낮아요. 높다. 값이 아니, 높다. 아니, 싸다는 건 뭐래? 값이 높다. 값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다르고 67조 우리말 채소를 남새,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한다는 거야. 상추를 부루, 부루, 토마토는 고마도, 토마토, 피망은 사자고추, 하자고추, 홍당무는 홍무, 홍무, 양파는 동굴파, 둥글파, 양파라고 하기도 하고 둥글파라고 하고. 69쪽에 요것도 이제 큰 차이. 이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징어를 낙지, 낙지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오징어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오징어라고 안 하고 낙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낙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고 북한에서는 뼈가 있는 것은 오징어, 뼈가 없는 것은 낙지. 낙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71조 여러분들 뭐 우리 잘 먹는 라면을 북한에서는 즉석국수, 즉석국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런 점들이 또 이제 또는 꼬부랑국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컵라면 봉지 즉석국수, 그릇 즉석국수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5조 우리나라의 어묵은 물고기떡, 물고기떡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고기떡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점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6쪽에 우리말의 창자를 가는 배, 벨. 그러면 가는 벨, 굵은 벨, 가는 벨은 뭐겠어? 내장, 작은 소장. 소장, 굵은 벨은 대장, 대장, 숨주머니는 폐, 우리 폐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9쪽에 여러분 장모님, 즉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외할머니를 장모니라고 부르지. 네. 여러분 엄마의 엄마를 장모니라고 부른단 말이야. 북한에서 뭐라 부른대? 가시어머니, 가시 어머니라고 해서 가시 어머니 부르고 아내는 가시, 가시, 가시 남편은 가시 아버지. 가시, 남편은 버시. 가시버시 하면 아내와 남편 서로 부부를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아까 초등학교를 북한에서는 소학교, 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 저기 93쪽에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왕따 집단 따돌림을 모서리 주기, 북한에서는 모서리 주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95쪽에 우리나라의 치통은 이쏘기, 이쏘기, 복통은 배 아프. 배 아픔, 요통은 허리 아픔, 허리 아픔, 편두통은 쪽머리 아픔, 똥머리 아픔, 생리통은 달거리 아픔, 발거리 아픔 이런 식으로 역시 다 이제 뭘로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고 97쪽 요 말은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돼. 97쪽에 여러분 가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조선족 사람들 쓰는 건데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직했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애들아, 우리 계속해도 괜찮지? 네. 네. 그때 여러분들이 일 없습니다라고 해야지. 나 그럼 계속해도 일 없지 이렇게 일 해야 될 거예요. 있습니다. 일 있습니다. 일 있어? 그래.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많이 다른 게 109쪽에 그만. 우리말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북한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점들도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고 114쪽. 자, 우리나라에서 헝가리를, 북한에서는 마자르, 터키를. 띠르키예, 이건 바뀌었어. 우리나라도 이제 터키라 안 하고 이제 왜? 우리나라도 띠르키예, 터키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에집트라고 얘기했고, 아랍에미리트를 아랍시장도, 멕시코를 메히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러시아 발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9쪽 여러분들 가끔 이거 나오는 건데 축구 용어 골키퍼를 문지기, 문지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벌차기, 프리킥을 뭐 벌차기로 한다든가 여기 못 지나간 코너 그 페널티킥 이걸 뭐라고 11m 벌차기. 11m 벌차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축구 중계 방송들이 이제 우리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다른 또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127쪽 보겠습니다. 보통 용어도 정지를 북한에서는 서, 한자 주차장을 tum, 차 마당 주차장 정차를 정차 사먹기, 서는 거 차 멎기 보도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도라고 부르거든. 걸음길, 길, 교차로를 사귐길, 사귐길, 건널목을 건너길, 건너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 한 권을 또 잘 읽으면 여러분들이 북한 말에 대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때로는 가까웠다가 때로는 또 멀어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어떤 것 같아? 북한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멀어, 지금 우리나라 북한 사이가 멀어지고 있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지금 계속 막 미사일 쏴대고 막 서로 간에 어쨌든 제재하고 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 앞에 정권은 북한과 어떻게든 좀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이제 생각했던 정권이고 현재 정권은 저 북한 싸가지 없는 것들 저것들 뭐 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네, 우리가 오냐 오냐 하니까 저것들이 제멋대로 그런 거 아니냐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북한 혼내준다고 해봤자 전쟁 나면 다 같이 뭐 한다? 죽고 다치고,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 안 날려면 살살 달래는 게 더 낫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학급에 아주 망나니 같은 놈이 있어. 그래서 그 망나니 같은 놈 저런 놈은 패야 돼. 해가지고 저것도 제압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쟤 그냥 뭐 해야 돼? 어이구 그랬죠요. 아이고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뭐야 우쭈쭈 해줘야지 그 애가 그나마 뭐해 좋아하는, 하고 안 치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파악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해서 남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될 함께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쟤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뭐 하자 싸우지만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내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애들은 없애버려야 될 애들이다. 아주 그냥 철천지 온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북한이란 과연 무엇인 건가? 또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또 우리 입장에서 북한과 어떤 사이가 있을 때 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때? 재윤이 지우 맨날 둘이 하다가 민준이하고 서로 같이 하니까 재윤이 네. 어때? 소감 한마디. 네. 저랑 지우랑 하던 거랑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두 명이서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왜 널 막 계속 안 시키니까 좀 편해? 재윤아? 네. 지우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늦은 시간에서 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명이서 하니까 또 새로운 그런 말이나 그 의견이나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우가 민준이하고 서로 불쌍하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불쌍한 아이들하고 딱하대. 우리 재윤이하고 지우는 5시인가? 그치? 네, 다시 지금 이 시간에는 쿨쿨 잠자야 되는 시간에 저렇게 서로 민준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니 지우야 서로가 괜히 똑똑한 게 아니야. 너 잠잘 때 서로는 공부하잖아. 자, 농담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혹시 뭐 나중에 기회 같이 볼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윤이하고 지우는 끝내 민준이하고 서로한테 얼굴을 안 들어 보이네. 서로가 원래는 맨날 애도 서로도 화면을 많이 그럼 있었는데
재윤이 지우 니네가 온다니까 내 미모를 자랑하겠다고 끝까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재윤이 지우 영광인 줄 알아. 쌤 서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수고 어? 많았습니다. 재밌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지만 책이 어린 과학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 아니다.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우리 집에 그렇지 민주였고 이제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 해서 로봇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 날 즐겁게 보내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현충일답게 여러분들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